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여권이 총동원되어서 사건의 파장 축소, 덮기에 나선 양상입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갈수록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정부라든가 또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축소 내지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총력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우선 추미애 네. 법무장관도 법사위에서 허위의 문건이다. 네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이죠. 네. 이분도 국회 청문위 답변에서 그 문건에 대해서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거 보면은 여권 내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조율이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건에 대해서 뭐 계속 교수님 방송에서 이야기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지금 그 문건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건에 담긴 내용 중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혁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다. 예. 이 대목입니다. 자, 이게 얼만큼 지금 어떤 파괴력을 가진 그 내용이냐 하면, 옵티머스와 라임은 사실 제가 나중에 또 공통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라임과 옵티머스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라임이라든지 보통 이런 금융 사기 사건, 파생 상품 사기 사건의 핵심적인 뇌물은 사후에 수습을 합니다. 예. 사후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데, 지금 이 표현에 따르면 아예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라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후에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김봉현이가 강기정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이건 사실 사후 수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옵티머스는 아예 처음부터 참여를 한 거예요. 설계부터. 이 문건에 의하면. 즉 무슨 얘기냐면 공범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건을 사실 그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탄핵시켜야 사실은 이 공범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뇌물 받은 게 조금 드러나면 꼬리 자를 수가 있는데, 아예 설계부터 참여했다 그러면 이건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가 그거 가짜다. 그런데 참 추미애 장관이 실수를 해요. 이걸 확언하면 안 되죠. 왜 확언하면 안 되냐면, 이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진술조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김재현이가 그거는 사실 그냥 허위다라고 진술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조서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의미로 가짜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건이 SBS에 단독으로 보도된 이후에 파장이 어떻게 됐죠? 명단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똑바로 하라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단순한 사기 사건만이 아니라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미 중앙지검, 자신의 애완검이라고 표현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한 수사만 갖고 그거 가짜야, 이미 과거에 한 수사를 갖고, 근데 문제가 돼서 다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속내를 지금 다 드러낸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과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보고를 받았겠죠. 네. 그 본질은 검언유착이고, 네. 증거와 내용들이 아주 차고 넘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한 유착으로 조작된, 기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법무장관이 수사도 자기가 지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추미애가 벌써 이 사건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놀고 있다가 덮어놓고 깔고 뭉개다가.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가짜문서고 허위문서라고 딱 단언을 한 거예요. 그 누가 보고를 했겠어요? 이성윤이가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할 거에 대해서도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라든가 또 민주당 이런 쪽에 지금 관련 인사들의 이름까지도 나올 정도로 뭐 청와대에 5명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5명이다, 뭐 관계자가 3명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은 이 정권은 끝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거 막아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그 교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이 방송에 사실 이 단골 그 시청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 사태나 추미애 장관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제 옵티머스나 라임 같이 실제로 이 자금의 흐름에 관련된 정권의 비리가 나오면 그것은 치명타다.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을 사실 이 정권에서 보호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이념이 뭐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로열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친문이나 친노도 아니죠. 근데 이 정도라면 사실 손절해도 상관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너도 나도 나서서 추미애 감싸기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국정감사를 얼마나 두려워했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야, 이번 사건이 예. 크게 번질 것으로 실세들도 지금 오돌오돌 사실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관여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막아줄 사람이 윤석열이가 막아주겠습니까? 이성윤 정도로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추미애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효용가치는 끝난 거죠. 인사도 4번 다 해서 이제 더 할 것도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추미애로서는 더 이상 지금 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불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추미애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도 다 받고. 그러니까 이게 카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잘라?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서 교체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 왔다고 치면 이 사람이 그것도 탁탁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사실 자기가 뒤늦게 들어와서 똥물을 뒤집어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에 막 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손절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권 말기인데 그런 위험 부담을 떨고 어차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조금 뭐랄까요 똘끼도 있으면서 막아줄 사람 추미애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어떤 상황 아닌가. 지금 보면 이 국감에 무엇인가 트집을 잡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 제가 봤더니 금감원 감사 있잖아요. 예. 금감원이 얼만큼 이걸 붙잡고 안 드러나게 사실 막으려고 했냐면 보통 이 자본금 부실 같은 그런 기업에 이 조치를 내릴 때 약 한 50일 이내에 걸린답니다. 이거는 110일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헌이가 아니 사람이 부족해서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부족하면 다른 것들은 왜 빨리 하고 이것만 사람이 부족했나요? 그리고 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52곳을 다 조사를 했는데 옵티머스가 가장 다 드러난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건 선수들은 딱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붙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6월 19일부터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요. 금감원 감사부터 이 검찰 수사 그리고 이성윤이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굳이 그걸 갖고 와서 조사부 넘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딱 9월 달까지의 흐름.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무엇인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권 내부에서 이 문제가 국감에서 가장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이 전략을 세웠다고 봐야겠죠.
특히 금강원 같은 데는 지금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거기다가 뭐 어느 선까지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돈을 뿌린 거 아닙니까? 김재현 대표도 금감원에 한번 변호사하고 갔는데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한 것은 처음 봤다고 그 변호사가 여러 사람 데리고 같이 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예. 전문적인 변호사다 보면 그럴 정도로 금감원에서 우호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일보. 이거예요. 돈이에요. 돈 갖다 매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로비를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봐야죠.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기가 다 알아봤다 이거야. 큰 건은 없다. 염려할 사안 아니다. 지금 자기가 딱 결론을 벌써 내려놨어요. 추미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김태년이. 자,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지금 단독이거든요. 말씀하신 게 이제 김재현과 양호가 전 나라은행장과 김재현 대표가 서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금감원에 갔더니 변호사가 금감원이 이렇게 잘해주더라 뭐 그런 뭐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 여기서 조금 딴 데로 빠져도 되겠습니까? 네. 재밌는 게 있어요, 교수님. 교수님도 이 기자 생활 오래 하셨지만 어느 순간 본물이 터지게 단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언론사별로. 그런데 언론사별로 단독이 나오면 언제나 봐야 되는 게 크레딧이잖아요. 그 뭐에 따르면. 근데 녹취록 같은 게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문건이 풀렸습니다. SBS에. 이게 검찰에서 한 걸까요? 검찰 내에서 나올 가능성도 크지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다는 윤석열과 뜻을 같이 하는 검찰들이 이미 추미애는 끝났어요. 인사도. 네. 더군다나 추미애가 서울시장을 나가게 한다면은 연말 안에 갈릴 것은 뻔한 거고 추미애 끝나고 나면 검사들은 딱 돌아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그런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대검에 있는 상당수 거기에 수뇌부들만 추미애 내지는 뭐 이성윤 라인이지 그 밑에 있는 과장급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설설설설 흘려나올 가능성이 많죠. 과거에도 큰 사건 났을 때는 거의 100% 검찰에서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저는 이 사람들의 죄수의 딜레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호와 그 다음에 김재현과 나머지 두 사람 지금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간에 사실은 누가 살아남느냐의 게임이 시작이 됐다. 미국에 있는 이혁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기서도 뭐 못 보낼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책임 있느냐, 누가 공범이 아니라 누가 종범이고 주범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윤석헌이가 다 불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녹취록들이 어차피 당사자들끼리 녹음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많다. 즉 앞으로 이자들의 생존을 위한 서로 간의 이 어떤 언론 플레이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이 정부에. 또 터질 수 있으니까, 또 터뜨릴 수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이건 무마해. 수습해라. 수습해라. 적당히 덮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서로 지금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정권도 이걸 빨리 덮지 않으면은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는 20여 명의 로비리스트. 네. 이건 지금 뭐,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돌아 다닌다는 거고. 또 하나 정부 여당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문건도 2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37쪽짜리 자필서, 거기 자필서에 또 이제 주어 수로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롭게 더 사람들을 보강해 했을 때 그 사람들이라는 건 일단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는 최소한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 범죄 합수단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이 선수가 가면
한 번에 그냥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디 진짜 형사부를 제가 뭐 이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형사부나 공판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특수수사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어디부터 시작이 됐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성윤이가 네 사람 더 하겠습니다 하고 딱 네 사람 왔을 때 왜 검찰총장 딱 보면 이거 수사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해 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강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사람을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수사 의지를 그 지휘부가 갖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 의지가 없는 사람 이걸 적당히 덮어야겠다. 정권의 방탄 수사를 해야겠다는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사람을 100사람을 늘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동부지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람을 늘리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지시를 내렸지만 문제는 이성윤이가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느냐인데 김태년이도 조금 별 문제가 없더라고 한 것은 본인들한테도 물론 물어봤겠죠. 본인들한테도. 그런데 본인이 나 그랬습니다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디다 물어봤겠느냐. 검찰에다 물어봤을 거예요. 검찰에다. 뭐 우린 추정이지만 검찰이 다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뭐 추미애 법무장관 거기 또 순천고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순천고가 뭐 4자리인가 5자리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지금 이걸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인데 이 신성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윤 라인으로 있다가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거 KBS 그때 그 5번에는 또 이쪽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나는 예 가능성을 지금 계속 제기를 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내부의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갖고 사실 그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검찰국장이잖아요. 네. 심재철 검찰국장이 그러니까 대검 그 반부패 부장이었다가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그 문건 경우에도 사실은 반부패 부장이 다 사건 취합하잖아요. 네. 심재철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거든요. 수사부장이었거든요. 근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네. 그리고 검찰국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국장이란 건 어찌됐든 검찰의 모든 인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사를 쥐고 있는 실무 담당자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너도 나도 사실은 또 검찰국장한테 잘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국장이 이 심재철이다 그러면 이미 검찰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전부 뭐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이 추미애 장관한테 들어갔겠고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지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지금? 네. 예? 더군다나 말씀하신 심재철 검찰국장은 그 대검에 있을 때도 양석조 수석 연구관으로 말다툼을 벌여가지고 그 수석 연구관이 당신이 검사냐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한 소동이 벌어진 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남부지검 차장으로 있을 때도 그때 아마 지검장이 송삼원인가 네. 누군데 네. 그 사람하고 이 라임 사건 찾고 이 심재철이가 덮으려고 했던 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결국 지검장에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저쪽에서 이제 권력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들어와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나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사표냈다는 그런 소문들이 검찰 내에서 사실 정설로 바닥에 나올 정도로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 그 사람이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검찰국장 거기서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을 대검에서 총괄하는 사람이 반부패 강력부장인데 그 사람도 신상식이고 이러니 그것을 일선에서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이성윤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수사 인력을 늘리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들 현실적으로 얼만큼 먹힐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좀 자신감을 갖고 이거 충분히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걱정 마라. 우린 추미애로부터 이미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다 우리 사람으로 채워넣었다. 수사할 방향을 제시하고 할 사람이 다 우리 사람인데 뭐가 걱정이냐. 윤석열은 혼자 지금 섬에 딱 떨어져 있는데 뭐 윤석열이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호하고 감싸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범이에요, 공범. 사실은 수사 대상에 오래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에서. 그렇죠. 아까 이 양승조 연구관이 이야기한 말이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들려줘야 될 말입니다. 당신이 검사냐.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다수의 소수의 그런 그 사기꾼들이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다수의 서민들의 등을 쳐먹은 사건이에요. 이건 뭐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민생 사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권력자들이 또 들러붙어가고 뽑아먹은 거예요. 이 문건 그대로에 따르면 이 권력자들이 나중에 그냥 이렇게 뒷배를 봐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를 같이 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그런 사건도 처음부터 같이 벌였다라는 식의 어떤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뒷배는 늘 사건 터지면 내가 좀 봐줄게 이런 정도거든요. 만약 이 문건대로라면 이건 진짜 이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기 사건을 아예 처음부터 동참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검사들은 무조건 검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다수의 국민들의 정말 민생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 정부가 민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당장 이 수사에 돌입을 해서 제대로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게 검사죠.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이 조작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다? 만약 중앙지검장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8월에 그 광주지검장하다 물러나신 분이 있죠. 문찬석. 네, 문찬석 고검장. 전 지검장이죠. 지검장이죠. 고검. 그래서 네. 이성윤한테 그랬잖아요. 나는 이성윤을 검사로 보지 않는다. 오지검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너는 정치꾼이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검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맡고 있는데 지금 22일 날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작심 발언을 하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과거에도 본인이 그 당시는 중앙지검 국감인지 국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 그게 바로 윤석열을 오늘의 윤석열로 만든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장을 대놓고 사실 비판하면서 자기 소신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조용곤 당시 그 중앙지검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럴 정도로 매석해. 그때 하면서 윤석열이가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아주 각인이 탁 됐어요. 야, 저게 진짜 검사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검찰의 총수입니다. 또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대검 국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들이 나올 텐데 이성윤한테 맡겨놓으면 그 결과는 뻔한 건데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특별수사본부든 뭔가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단안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어야 돼요.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이 검찰총장한테는 사실 큰 지금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윤 총장이 뭔가 할 것 같으면서도 못했습니다. 자, 특검 불가능하죠. 왜요? 17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암만 해도 못합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 이건 도저히 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선까지 임계점까지 가면
여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특검보다는 아마도 검찰 내에 특임검사라든지 수사본부 쪽을 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사실은 문찬석 아까 그 왜 전 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사건의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죠. 왜냐면 네. 그 증권 범죄 합수단 단장 초대 단장을 했고 예, 예. 어마어마하게 저승사자잖아요. 뭐 굵직굵직한 그런 그 권력형 비리라든지 또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늘 돌고 도는 그런 사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여러 상황들을 전부 다 수사를 했고 결실을 맺었던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정말 이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이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바라는 건 만약에 그게 꾸려진다 그러면 문창석 지검장 같은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수사단이 꾸려지면 딱이죠. 그 사람은 나갔지만 지금 검사장으로 놀고 있는 사람도 한 분 계십니다. 한동훈 검사장. 아무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딱 뭐 그분이 또 이런 특수 수사통으로는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다 잡아냈죠. 삼성도 잡고 뭐 대기업 한동훈한테 걸리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독종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맡겨놓으면은 이건 뭐 깨끗이 수사가 되는데 지금도 그 수사팀 내에서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로비 수사 이 부분에서는 특수 수사기 때문에 네.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사팀에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는 엘리트 검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 특수부 없애버리고 변방으로 쫓아내버리고 지방으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냥 형사부 뿔뿔이. 공판부에 있던 검사들이 와갖고는 택도 없는다는 거예요. 네.